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주부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저를 어떻게 핍박해왔으며 해코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든 지우게 만들려는 정말이지 미친 여자가 바로 저의 시모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점집 같은 거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며 골칫거리들 싹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알려주신다니까? 잔말 말고 나랑 한번 가자. 가서 가족들끼리 운이 어떤지, 한 해 운이 어떨지, 새해는 운이 어떨지 이런 것들 다 듣고 나면은 마음도 든든하고 얼마나 좋니?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요. 너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설마 진우 친엄마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냐? 아님 내 친아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무시하는 거니? 그럴 리가요. 무시하다뇨. 어머님께서 친아들이나 다름없이 그이 돌봐오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힘든 상황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많이 존경하고 응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 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해야 나도 너를 이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거야? 세상이 그런 이치로는 굴러가지 않는다. 어머님 말씀이 정 그러시다면 한번 얘기는 들어볼게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부족도 쓰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다 꼬박꼬박 지키고 해야 된다니까. 너 정말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 집안에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 집안에 가장 돈 많고 권력 있는 거는 네 시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나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니? 설마 실질적인 권력자의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내가 네 결혼 생활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 몰라? 알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래, 내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다. 이해해라.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는 사람이잖니. 너 점집 순순히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냉면집도 하나 소개시켜 주마. 내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해주는 집인데 너 정말 횡재한 거다. 고마워요, 어머니. 여보, 어머님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정말. 왜? 엄마가 또 뭐 했어? 아니, 이번에는 점집에 따라가서 무당말 좀 듣고 돈도 쓰고 오라고 하시잖아. 부적도 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해 죽겠어. 엄마가 좀 유별난 데가 있어서 그래. 미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돈 욕심도 많고 그래. 안 들어맞는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재물은 좋다는 얘기 꼭 듣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 티나게 좋은 말만 해도 되면 나도 무당할 수 있겠다. 어머님,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하여간 고생이 많아. 아니, 그렇게 남 말하듯이 하지 말고. 나는 어머님이랑 잘해보고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맨날 나랑 어울릴 때마다 자기 좋은 데만 가시니까 힘들어. 저번에 목욕탕 같은 거 갈 때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싫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억지로 우겨서 나 데리고 가시잖아. 오랜만에 뜨뜻한 물에 몸 지지고 좋았다며? 물론 그거야 좋았지. 물에 몸 녹이는 건 좋았지만 어머님이 때를 밀어야 된다면서 억지로 타월로 밀어대는 탓에 피부 다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당신도 봤었으면서. 정 그렇게 엄마 때문에 힘들면 억지로 해주지 않아도 돼.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친해지면 좋지. 어떻게 그래?
엄마가 원래 좀 형만 더 아끼고 나한테는 차별 같은 거 해왔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엄마한테 잘 보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엄마 반쯤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이야? 나는 당신이 어머님이랑 되게 친하고 각별한 줄 알았는데. 왜, 저번에 아버님 생신잔치 때도 당신이랑 어머님 꼭 붙어 다니면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더만. 그거는 장단 맞춰준 거야. 엄마는 자기 자존심 세워주는 사람이면 다 좋다고 하거든. 그래서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 5년째 실패하고 있어도 그냥 언젠가 붙을 거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칭찬만 해주면 돼. 당신도 이런 요령을 익히면 좋을 듯? 난 그런 줄도 몰랐네. 알겠어. 어찌 됐건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이번에도 잘해봐야지. 참. 어차피 이 집안 실질적인 권력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한의원 운영하면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엄마 용돈도 주는 사람이거든. 엄마야 뭐 주부로 평생 살아왔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엥? 어머님 말씀은 본인이 실질적 권력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이며 당신이며 아주버님까지 이 집안 남자들 자기가 다 휘어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 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잘 주워 먹으라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한다. 엄마 이 집안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경제권도 없고 전에 뭐 주식이니 괜히 하면서 투자하겠다고 아빠 재산 일부 맡아서 굴리다가 몇 번이고 말아 먹었었거든. 그런 일 있은 이후부터 아빠가 경제권 일절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말만 하년 남편으로 둔 사모님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니까? 당신이 속았네. 크크. 어쩐지. 그래서 나한테 자꾸 계산을 하라고 하시고 지갑을 안 여셨던 거구나. 나는 어머님이 돈 모자랄 뿐이 아닌데 왜 그러시나 했지. 이제라도 알면 됐어. 적당히 거리 두고 필요한 만큼만 친해지면 돼. 아, 당신 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인다.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그래도 당신 임신 초기인데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더라고. 건강 같은 거 잘 챙기고 알겠지?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임신을 놓고 가족들이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었죠. 친아들인 아주버님은 공무원을 준비한다면서 연애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박혀 있는데 저나 남편은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갖게 되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말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지만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불편한 마음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게 된 문제가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때 터지고 말았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먹으면서 편하게 듣거라. 모름지기 남자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져야만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도 가져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저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형도 곧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고.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존경의 마음은 필요한 법이다. 자기 분야에서도 본인 건사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남자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고,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있어. 사람 살리면서 번 돈 허투루 쓰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려면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니겠냐는 거다. 솔직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하늘로 갈지 모르잖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거다. 조만간 변호사랑도 만나 얘기해둘 거고. 미리 말을 해두다니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은 많이 정정하신데. 그래, 면을 나가. 네가 하는 말도 틀린 건 없지. 하지만 준비해놔서 나쁠 건 없잖니. 그러면 가족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 명재는 어떡하고?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도 못하고 결혼할 처자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처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지. 5년 동안 기다려줬으면은 많이 기다려줬어. 당신도 언제까지 애 감싸고 돌 생각만 하지 말고 애가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하란 말이야. 부모 역할이 어떤 건데요? 당신처럼 애 보고 빨리 가정 가지라면서 윽박 지르고 가정 안 가지면은 돈 안 물려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가만히 다물고 있으라니까. 당신 요즘 며느라기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가 산 모양인데 용돈 모조리 끊고 집구석에만 박혀 있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디 이때까지 제대로 된 일이나 있고 말 못하는 명제에 내가 한의원에서 카운터라도 보게 하려니까 창피하다며 공무원 시험 보게 하겠다며 2년 내로 합격시키지 못하면 일하게 하겠다 해놓고 벌써 흐른 시간만 5년이야 5년. 알겠어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아빠.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네. 엄마 말대로 여유 있잖아. 우리 아빠 건강도 챙기면서 천천히 준비하자. 응? 바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다. 나 죽기까지 시간도 한참인데 그동안 취직 못하고 결혼도 못하겠어? 나 원참.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중재가 된 듯 보였었지만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의 안에 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은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인가 무슨 생각인지 저를 불러내더군요. 너 임산부가 가만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몸에 더 해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등산 나랑 같이 가자. 등산을 가자고요, 어머님? 그래, 우리나라 보면은 산 좋은 데가 얼마나 많니? 가만히 있어봐야 애한테도 안 좋고 네 건강에도 안 좋아. 이럴 때일수록 더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려고 해야지, 운동을. 어머님, 병원에서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임산부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뒷산 정도나 공원이라면 산책하는 것도 얼마든지 저도 찬성할 일이지만요. 등산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시험이 말에 반기를 드는 거냐? 임신했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유세를 부리는 거냔 말이다. 아니요.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죠. 건강 돌보면서 조심해야 될 시기에 등산이라니 그게 웬 말이에요, 어머님? 그래, 네가 이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구나. 오냐, 잘 알았으니까 너 앞으로 조심하거라.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후에도 몇 번 더 겪자 저는 어머님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아무래도 무서운 생각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 유산시키실 생각이신가 봐. 그게 무슨 흉한 소리야? 유산을 물려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이 나보고 등산 같이 가자고 했었던 거. 그러고 나서는 별말 없지 않았어? 아니, 등산 가자고 한 거 내가 거절했었는데도 그 뒤로 계속 나를 찾으시네.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가자든가 국토횡단을 하자든가 스키장은 어떻냐든가 하면서 임산부들이 하면 안 될 것들만 자꾸 권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위험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냐면서 오히려 역정이시고. 나 더 이상은 힘들어. 어머님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단해버리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아니,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인가 싶어. 원래 엄마가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억지로 계속할 때가 있어. 설마 당신 임신했다고 하는데 나쁜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럴까? 그럼 당신이 잘 얘기 좀 해줘. 나 너무 불안해서 그래. 그래.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볼게. 당신 몸 안 좋고 예민할 시기니까 배려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용돈 좀 더 챙겨주면 엄마도 좋아라 하고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설마 아주버님이랑 당신이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재물도 좋아하시고 돈 같은 거 많이 밝히신다며? 근데 아버님이 가정 이루지 않는 이상은 아들로 취급 안 하고 유산 물려주는 것도 차별 두겠다고 하셨잖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건가 싶어서 그래. 당신이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은 아빠가 또 그런 얘기 꺼낼까봐 그런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물론 그런 내용을 아빠한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고려는 하고 있을게. 당분간은 엄마가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무시하고 있어. 알겠지? 절대 안정 취하고. 고마워, 여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하기는커녕 하루는 남편이 없을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불쑥 방문을 해오더군요. 나다 아가. 문 좀 열어보거라.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남편까지 출장 가서 없는 이런 새벽에. 내가 너한테 건네줄 것이 있어서 그래. 빨리 문 좀 열어보지 않고 뭐 하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린 상황이라서요. 어머님께서 옮으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 얼마 전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감기 몸살이라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에서 며칠 격리 상태로 있으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남편도 지금 출장 간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집에 들릴 거고요. 알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진우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마. 우리 명재랑 같이 오면 너도 불만 없겠지? 불만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야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죠. 그래, 나는 네가 설마 날 무서워해서 이렇게 문 잠그고 있었나 했지. 그게 아니라면 됐다. 내가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심호문전박대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거라. 알겠니?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히 돌아가세요. 남편이 없을 시기를 일부러 노린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정말 아주버님과 함께 집에 방문을 해 오더군요. 남편도 함께 있을 때라서 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과일이며 먹을거리들을 내어왔는데요. 어머님은 방이며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다면서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산부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방 청소도 잘해야 된다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랑 당신이 엄마를 오해를 했나?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그냥 집 방문이었으니까. 오해했던 거면 죄송해서 어쩌지? 당신이 지금 예민한 시기라서 그래. 관리 잘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출산까지 좀만 더 힘내자. 참, 엄마가 뭐라고 그랬더라? 임산부면 위험하니까 청소할 때 주의하라면서 이것저것 말하던데. 임산부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런 자세는 위험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당분간은 침대 밑 같은 데는 청소하지 말라고 하셨지. 괜히 베개 같은 거 빤다던가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고. 뭐더라 또? 잠자리 환경이 바뀌면은 태아까지도 영향받는다면서.
그건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왜? 이상할 게 뭐야? 평소에 어머님 이상한 말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당신이 어떻게 지내건 간에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도 안 쓸 사람인데 잔소리를 해도 그냥 트집 잡기만 하지. 팁까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집에 방문까지 해가면서 알려주고 가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나 있을 시간에 이렇게 형이랑 같이 온 것도 이상하고. 엄마 원래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당신 배려할 사람 아니거든.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가 있긴 있다는 거야. 당신 생각에는? 뭐가 있는지야 나도 모르지. 잠깐만. 근데 엄마가 침대랑 베개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혹시 카메라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하셨나? 아니지. 그래. 무슨 일인지 알겠다. 남편은 뭔가 알아차렸다는 듯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것이었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부적이네.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부적이 원래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나? 무슨 용도로 붙여놓은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주하는 부적 같은 게 아닐까 싶네. 이 집 인형도 딱 저주할 때 붙여놓는 용 같고. 저주하는 부적? 그러면 어머님이 나한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야? 세상에 기가 막혀서. 엄마 원래 이런 미신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애까지 무사히 출산하게 되면 내가 전 재산 다 물려받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엄마가 망상도 좀 심한 사람이라서. 그럼 어떡해? 이거 이대로 방치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아무래도 우리만 알고 있을 얘기가 아니야. 일단은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절대 엄마가 불러도 나가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왜 모른 척하고 있어? 그냥 이거 바로 다 얘기하고 어머님이 저지른 잘못 다 까발려 버리자. 엄마 따라서 나도 무당집 군데군데 돌아다녀 봤었거든. 그런 데서 일단 이게 저주하는 부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추궁했다가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까지 해코지하려는 엄마 가만히 못 두겠다고. 그렇게 남편은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말을 했고, 얼마 뒤, 시간이 흘러 아버님과 남편과 저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네가 못난 시애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아뇨, 아버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독단으로 그러신 건데. 그래, 아빠. 그리고 이번 일도 별 이상 없이 잘 넘어갔잖아. 니들 볼면목이 없구나. 내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들여서는. 그래도 내가 하는 말, 집안에서는 듣는 채라도 하고 잘 따르는 신용이라도 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 싶다. 이혼을 한다니 진심이야? 아빠 화났을 때도 이혼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엄마가 재산 자기가 상당히 가지니 뭐니 큰 소리 쳤던 거 떠올라서 결혼한 지 이제 거의 10년 다 되어 가잖아. 네 엄마나 명재한테 이미 떼어줬던 재산들도 있고 그것들 다 까먹었기 때문에 입증만 하면야. 내가 이혼한다고 여기서 더 잃을 건 별로 없다. 그리고 솔직히 너희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엄마 젊은 놈들이랑 바람나서 호텔 들어가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한 적도 있었고 내가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증거들까지 다 있단 말이다. 세상에 아버님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걸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 조용히 지내려는 마음에 참고 넘어갔었던 게 문제지. 내심 참아야지 하면서도 울컥울컥 화가 났었는데 그런 마음이 어쩌면 이번 유산 문제에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구나.
언젠가는 반성하고 솔직히 털어놓겠지 하고 가정이라는 거를 이루면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참고 살았었던 거다. 그런데 참고만 있어선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걸 새삼 또 깨닫는구나. 결국 아버님과 저와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실 끊어진 연신세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은 제게 또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청소며 빨래며 밥 차리기 모두 네가 하거라. 청소며 빨래며 밥 차리기를 갑자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 조심히 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거사. 너 진우랑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다며? 그래서 성별 얘기 듣고 나니까 딸이었다며? 네, 딸이었죠. 딸은 우리 집안에 있어선 안 돼. 이 집안 핏줄 물려받으려면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 유산될 때까지 막 굴려주마. 어머님, 지금 임신해서 출산 앞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세요? 유산될 때까지 굴려주겠다니요. 농담이라도 말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괜히 딸 가져봤자다. 여자애가 커봐야 몸이나 함부로 굴리고 그러면 너만 마음고생이지. 그럴 바에는 사내 자식이 훨씬 튼튼하고 낫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니면 애를 지우든지. 알겠어요.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시아버지랑 그이한테 다 이를게요. 뭐 이르겠다니? 설마 너 이시모랑 아이의 연을 끊겠다는 거냐? 그래, 이년아. 적당히 미친 소리를 해야 받아주지. 뭐 인연? 이게 낮부터 술을 처먹었나? 임신한 주제에 그래도 되는 거냐? 어디서 시어미한테 막말이니?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인간 대접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미 남편이랑 아버님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당신 대가 치를 준비나 하셔. 너 어디니? 내가 너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 자신 있으면 집에 찾아오시든가.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가 보게 된 것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의 남편과 아버님이었죠. 진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신은 또 어떻게 여기에 있어? 둘 다 일하러 갈 시간 아니었어? 엄마가 집사람 핍박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지. 아빠도 마찬가지고. 예, 네 마누라라고 감싸고 돌지만 말고 이 어미 말 좀 들어보거라. 글쎄 얘가 뭐라고 하는 줄 네가 알기나 하니? 닥쳐.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아빠 이 여자 이대로 둘 거야?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가만 둘 거냐고. 홍혜원, 이 집 안에서 당장 꺼져. 네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미친년아. 나는 이제 니들 가족으로 취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모양처를 버리겠다는 말을 뭐 그렇게 쉽게 해요? 며느라기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이미 다 들통났어. 이 집안에 저주 부적 같은 것들 붙여놓고서 나랑 내 아이 해코지 하려던 거 다 들켰다고. 그것도 효험 없으니까 나 불러내서 아들이 중요하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해코지 하려고 한 거잖아.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다 들켜놓고도 아직까지 할 말이 있어? 아니, 아가.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건지 말을 했잖니. 난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런 거다. 좋은 뜻이고 뭐고 간에 당신 같은 사람 이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난 네가 젊은 놈들이랑 바람났을 때도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 소중한 가족들까지 해치려고 했다 이거지?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명제 챙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잖아요. 가족이라며
가족끼리 왜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밥버러지처럼 지내는 그놈, 내가 많이 참았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강의비며 교재비만 요구해댔지. 점수 보여달라니까 한 번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 녀석 PC방에 술집만 전전하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언젠가는 반성하겠지 생각해서야. 하지만 이제 선을 넘었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 내 재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네 아들 데리고 꺼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령에 기겁을 해서 울며 도망을 쳤는데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가며 재산을 노렸지만 이혼 소송에서도 본인의 악행 때문에 얼마 재산도 건사하지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말 못하는 아들을 돌보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될지도 모른다든가 정신 차릴 테니 받아주라든가 하는 식으로 별의별 호소를 다 해오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기존에 잘 먹고 잘 살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치를 부리다 사채까지 쓰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요즘이라네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도 인생을 아예 망쳐버리게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압구정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진 모르겠으나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건 대부분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사치는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덕분에 저는 명품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재산을 측정하긴 어렵지만 강남에 건물도 여러 채 있으시고 지방에도 아파트나 땅이 조금씩 있으세요. 제가 다짜고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된 이유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은 시점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 저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전 지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방 먹여서 조금의 후회도 남아있질 않아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기막힌 제 이혼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야, 이번에 우리 1주년이잖아. 그래서 묻는 건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있지 왜 없어. 내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난 혼자 살진 않을 거야. 그럼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 우리 만난 지 제법 됐으니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결혼? 나쁘지 않지. 근데 갑자기 왜? 나도 내년에 30대고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종갓집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성하시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말인데, 난 애초에 자기 만날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거든. 우리 결혼하자.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겼나 봐.
장난이야, 장난. 나도 당연히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결혼은 현실이고, 솔직히 우리 나이로는 아직 한창이라고. 더 있다 해도 된다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더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나는 재촉을 당하는 입장이라 이왕 할 거면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할 거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자. 정말? 그럼 결혼해 줄 거야? 그럼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그러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프로포즈 받은 기분이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양가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자. 이번 주는 서로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일정 조율해 보면 되겠네. 일단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드려 놓을게. 알겠어. 다음 주에 보자. 저는 가게 단골 손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접 숍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있던 시기였죠. 규모는 작은 숍이었지만 단골 손님도 제법 있었고 그중 제가 담당했던 VIP 고객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신이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람의 아들을 소개해 줬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다정다감하고 내 사람을 잘 챙기는 이미지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생긴 것도 준수했고 집안도 어느 정도 부유한 데다 대기업에 근무하니 그야말로 신랑감 1위 후보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검소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겉으로 돈이 많다는 걸 티내는 것도 싫었고 어려서 돈 보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했던 몇몇의 사람들 덕분에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소개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는 말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금방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하니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한 데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종갓집이라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지라고 합니다. 성환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 어서 와. 내가 어른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성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니? 이제 2년 조금 안 된 거야.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 사람 긴장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말 끊지 말고. 다음 달이 딱 2년째예요. 궁금하신 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비리비리하구나. 너 우리 집이 종갓집인 건 알고 있지? 몸이 그렇게 허약해서야. 어디 대를 이을 수 있겠니? 네? 대를 이어요? 얘 좀 봐. 종갓집에 시집 오면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 아니, 당연히 대를 이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아, 네.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해서요. 이미 엄마한테 점수 깎였고요. 새 언니 될 사람 우리 엄마한테 교육 좀 받아야겠다.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넌 조용히 안 해?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새 언니 표정 굳은 거 봐. 언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끄럽다. 아무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부터 낳아라. 그리고 성환이보다 2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은 있어? 직업은 뭐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제발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 부모님은 부동산 사업하시고요. 저는 지금 네일숍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손 안 벌리고 결혼할 수 있을 정도고요.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어머머, 얘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빴니? 이런 식으로 티를 내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물어보시는 거 그대로 답변해 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하셔서요. 참나, 남편한텐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한 법이야. 너 결혼해서도 이렇게 내 고집 부리면서 살면 골치 아프다? 제가 예의 없게 행동한 건가요?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를 먼저 난감하게 한 건 어머님 같으신데요. 제가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윤성환,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니? 하이고, 네일숍 직원?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라고 해서 참할 줄 알았더니 직업도 별로에, 성격은 더 별로야. 난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이런 식이면 곤란해. 엄마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한 건 맞잖아요. 내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기분 풀어요. 자기도 이쯤에서 그만해. 시어머니는 초면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 넘어가려 했는데 취조하듯이 쏴붙이시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죽을 성격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떨떠름한 첫인사를 마쳤어요. 이때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며 결혼을 이어나가려 했고 결혼해서도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이니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쿨하게 사위로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친정엄마가 종갓집 문화를 잘 익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요즘 사람들처럼 각자 상황에 맞게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도 결혼 소식을 조금씩 알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예, 나다.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시간이 좀 남는데 널 좀 봤으면 하는구나. 아, 네. 어머니, 저 지금 한가한 시간이라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너 일하는 곳이 압구정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역삼동이니까 그리로 가마. 사거리 카페에서 만나자꾸나.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왔니? 앉아라. 어머니, 안동에서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볼 일은 다 보신 거예요? 그렇다. 길게 말할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전해주려고. 예단 목록인데 아무래도 말보다는 직접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스트 뽑아왔다.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헉, 뭐가 이렇게 많나요? 많긴. 종갓집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할 식구들이 많지. 다른 건 못해도 이불 한 채씩은 돌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들은 결혼식 올리면 끝이다만 우리는 집에 내려와서 식구들 자리 마련해야 하고 그 김에 선물도 챙겨드려야 한다. 집안마다 전통이 다 다르듯이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아, 그건 이해해요. 근데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 지갑,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어머님 연령대랑은 안 맞는 건데요. 그건 네 시누이 거다.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내년에 졸업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미리 마련해두면 좋잖니? 아무튼 하나하나 말하면 내 입만 아프니 목록대로 준비하면 된다.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그리고 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라고 할 것도 없지.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너 혹시 능력이 안 되니? 아,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부모님이 검토는 해보셔야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대기업 다니는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난 맨몸으로 시집 오는 거 별로야. 남들 다 갖추는 구색이니까 긴 말 필요 없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다.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먼저 일어나마. 커피값은 내가 계산하도록 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단 목록을 건네주고 가셨고, 저는 그 목록을 살펴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한눈에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불이나 그런 건 이해를 한다 치지만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께 목록을 전달드렸죠. 목록을 살펴보시고 기분이 좋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혹여나 제가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대로 예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예식장 예약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쪽 식구들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종갓집답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온 듯 보였죠. 덕분에 결혼식장도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만큼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2주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참 말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권유하셨지만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신혼여행도 특별해야 한다며 남편이 박바국인 탓에 유럽으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앞날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지만 말이죠. 며느라가 10월드에 온 걸 환영한다. 얼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부터 하거라. 엄마, 이제 막 귀국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 들렀다 쉬고 왔잖니? 그만하면 된 거다. 뭐가 피곤하다고 그래? 난 괜찮아, 성환 씨.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기 쌓인 설거지부터 하도록 해.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우리 집은 종갓집이야. 우리 집 재산은 1년에 20개니까 이제 네가 다 챙겨야 한다. 네? 20개요? 그럼 한 달에 2번꼴로 제사가 있는 거네요. 왜? 싫으니? 제사는 여기 와서 지내는 거고 너는 때 맞춰 와서 같이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니? 어차피 초반에는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 엄마, 새언니 엄청 싫은가 봐. 표정 봐. 그나저나 새언니, 내 선물은 사왔어요? 예단으로 받은 거 말고 파리 가면 사온다면서요. 야, 윤성이. 안 그래도 사왔다. 네가 한정판 그래서 새벽부터 줄 서서 사온 거라고. 이거 그 나라에서만 파는 거라던데? 아씨, 대박. 오빠 새언니, 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아가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나중에 생일 때 마음에 드는 거 또 사줄게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설거지부터 해. 설거지하는 대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야채 다 씻어놓고 손질해놔라. 너 설마 어슷썰기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럼 알아서 다 해놓고 난 성희 데리고 시내 좀 나갔다 오마. 다 해놔라.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온데간데 없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서울에 있는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한 달에 2번꼴로 있는 제사 덕분에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는 입장이라 매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상 제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놨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무리 종갓집이라 해도 서로 도와가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두 번은 배운다 치고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저를 조금씩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엔 자기 방에 드러누워 TV를 본다던가 잠을 잤고요. 저는 저대로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맴돌다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는 부엌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상을 달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제가 직접 그러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종갓집인 거 알고 결혼한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고된 시집살이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금씩 변한 게 느껴졌고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야근이고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 아무리 종갓집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한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그동안 겪었으면서 모르겠어? 매번 왜 나만 일하고 고생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라고? 아니, 서울에서는 하면서 왜 안동에 내려가면 꼼짝도 않는 건데? 내가 부엌대기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하녀도 아닌데 왜 나만 일해야 해? 아니, 다른 어른들도 하잖아. 왜 당신만 한다고 생각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맨날 가면 당신은 뭐 해? 누워서 잠이나 자고 피곤하다고 쉬고. 나는 일 안 해? 노는 사람이야? 봐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알아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주방에 들어갔다가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날걸? 내가 배려해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같은 여자면 어머님이나 아가씨는 왜 안 해? 어이가 없어서.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조상들까지 지내고 도대체 몇 대 손을 지내는 거야? 보니까 다른 집 제사도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도 도와야 해? 남의 집이라니 엄연히 당숙 어른이고 육촌지간인데 다 가족이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앞으로 직계가족 제사 아니면 안 챙겨. 그리고 막말로 요즘 사람들 서로 제사 안 챙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 제사상을 왜 차려?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알아? 당신 말 그렇게 할래?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말을 해? 뭐? 수준 떨어져? 말 다 했니? 아무튼 앞으로 본가 제사 말고는 안 가. 알겠어? 제가 가진 불만은 일을 하는 강도나 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태도였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는 다 하라면서 정작 본인은 안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잠도 주무세요. 저야 다른 친척들에게 비위 좋은 며느리, 참한 며느리로 인식되겠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 저를 갈구기 시작하시더군요. 안동에서 서울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시누이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던 걸 주 1일 2회 정도로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주말 제외하고 오시는 거라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시댁 어른이니 당연히 식사도 챙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셨는지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죽 잔소리를 하셨으면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 그릇 디자인이 이게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이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인데
이렇게 천박하고 휘황찬란한 걸 샀어? 당장 내일 백화점 가서 새로 사거라. 네? 이거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트렌드라며 물어보고 사오신 건데. 요즘 트렌드 다 죽었다니. 사돈 어른들도 보는 눈이 정말 없구나. 잔말 말고 내가 브랜드 일러줄 테니 거기 가서 정갈한 걸로 다시 사와.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뭐 쓰니? 우리 아들 독한 건 안 된다. 천연 성분의 향기 오래 지속되는 거 쓰고, 속옷은 항상 손빨래하고,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언니 드레스 룸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나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잡지에서나 보던 신상인데 부럽다. 예, 뭐 그런 걸 말하고 쓴다니? 그냥 적당히 갖다 쓰고 주면 되지. 아, 그건 제가 선물 받은 거고, 아직 사용도 안 해본 거라 좀 그런데요. 와, 야박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엄마, 언니가 안 된다는데? 얘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네 시누이가 얼마나 부러우면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라. 혹시나 흠집인지 뭔지 나면 내가 수선비 대줄 테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그게 다 네 복이야. 아, 네. 아가씨, 대신 조심히 쓰셔야 해요. 그거 국내에 없는 거고 수선 받으려면 해외로 보내서 몇 달은 걸린다고요. 아, 알았어요. 아싸, 새언니 고마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세아가,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니? 항상 7가지 이상은 해두라고 했잖니. 그래야 골라 먹는 맛도 있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호박나물은 왜 이렇게 짜? 설마 조미료 들어간 건 아니지? 인터넷 레시피 보고 만들어요. 참치액이랑 다진 마늘 조금 넣었는데요. 뭐? 참치액. 그거 다 안 좋은 성분 들어간 조미료잖냐. 우리 아들은 천연 재료로 만든 것만 먹는다니까? 어휴. 어쩐지 우리 아들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인다 했더니 다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그런 거였구나. 당장 내일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다 먹여.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간 김에 애 잘 들어서는 약도 지어오너라. 이제 결혼한 지 100일 지났으면 아이 가질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내 하며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시간이 유일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남편이라는 놈은 타들어가는 제 속은 모르고 그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하며 자기 가족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더군요.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저를 힘들게 낳으셨고, 출산 후유증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겨 적출 수술을 하셨거든요. 항상 고마운 게 많은 엄마였고,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고, 남편이 의외로 흔쾌히 생신 챙겨드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정성스레 선물도 준비하며 기분 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신날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쉬운 대로 저와 친정 부모님끼리 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봐. 너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서 오라가라 명령질이야? 너 평소에도 이러니? 아니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뭐 존댓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뭐? 너 말투가 왜 그러니? 제가 말투가 어때서요? 당신,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아, 왜? 할 말이 뭔데? 그저께 우리 엄마 생신이었잖아. 그날 어디 갔던 거야?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렸었어. 네가 적당히 둘러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에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챙겨드리자 해서 호텔 식당 예약한 거고. 잠시만, 지금 호텔 식당이라고 했니? 사부인 생일이라 그 비싼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고? 네. 왜요?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챙겨드린 건데요.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 했고요. 세아가, 너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그 비싼 데를 예약해서는. 아니, 어머니. 자식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요? 여자가 생일을 챙겨서 뭘 해.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대충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사부인도 염치가 없으시다. 어쩜 그렇게 사위를 등쳐먹고 싶으실까? 네?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어요?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등쳐먹다뇨. 어머머, 얘 눈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여자는 출가회인이야. 결혼하면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넌 왜 친정에 그렇게 목을 매니?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하고 너 혼자 챙기던가. 가짜는 집안 주제 어디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려 들어.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 입으로 말해봐. 호텔 식당 예약한 것도 나고 돈 쓴 것도 내 돈 썼어.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우리 엄마잖아. 시어머니한테 누가 대들어? 당신 당장 엄마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결혼하면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데 당신이 뭐래? 제사도 안 챙겨. 며느리 도리 안 하고 친정 타령해. 당신 빵점짜리 며느리라고. 뭐? 빵점? 이 미친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생일 챙겨드리자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러자 제 눈앞이 번쩍 하고 빛이 났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제 뺨을 3대나 내리치신 거였어요.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운다는 이유였고 미친 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뺨을 맞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뭐? 미친 새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미친 새끼라니. 세상에 귀하디 귀한 내 아들한테 그딴 욕을 해? 너 같은 년은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지금 저 치셨어요? 이거 폭행죄 성립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욕들을 많으니까 욕한 거예요. 어머님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이러실 수 있냐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너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싶니? 쫓겨나다뇨?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정상이에요? 이 상황에? 저 잘 되는 꼴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뭐? 이혼하겠다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라도 되니? 그래도 제법 돈 좀 있는 집안이라 허락해줬더니 인성이 아주 싹수에 바가지구먼. 싹수는 어머님이 없는 거고요. 저도 더 이상 이딴 집구석에 얽매이기 싫으니까 이혼할게요. 이 미친년이.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못할 건 뭔데요? 이혼할게요. 수고요. 야,
저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허비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소송 상담 후 착수금 입금하고 소송 걸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이혼소송을 걸어버리자 남편도 허겁지겁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재산분할 운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대기업이지. 버는 것도 제가 더 벌었고 생활하는 기여도라던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져주자면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용돈 챙겨드리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그저 기생한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쳐서 강력하게 나오니 적잖이 당황했는지 회유하려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고 신혼집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은 친정에, 남편 짐은 모조리 안동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었고 그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라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승소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요구하기 전에 꺼지라고 회사에 미친놈으로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살라고 소리치니 자기가 먼저 연락 끊더라고요. 반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할 거였으면 혼인신고하지 말고 버텨볼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허무하고 어이없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당시엔 얼떨떨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상태라 일도 쉬면서 칩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이혼녀라는 오점이 남긴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면 망가져버린 제 모습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이혼을 경험해보니 혼인신고를 바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